다섯 번째, 특수용접 및 기타 용접입니다. 첫 번째로 서브머지드 용접 보시겠습니다. 서브머지드 용접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금속 아크 용접법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미세한 입상의 용재를 뿌려놓고 이 용재 속에 연속적으로 전극 와이어를 공급해서 모재 및 전극 와이어를 용융시켜서 용접부를 대기로부터 보호한 후 용접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미세한 입상의 용재 안에서 용접이 이루어지므로 이것은 비가시 용접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 보시면 우리가 용접부를 직접 육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서브머지드 용접은 잠호 용접이라고도 합니다. 이 서브머지드 용접은 저항열이 적게 발생돼서 고전류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기로부터 보호하면서 용접하기 때문에 용접 속도와 용착 속도 가 굉장히 빠르고요. 용입도 깊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계적 성질도 굉장히 우수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또한 대기로부터 보호하면서 용접하기 때문에 유해 광선이나 흉 등의 발생이 적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 환경이 굉장히 양호한 편이죠.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비드의 외관이 굉장히 아름답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굉장히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장비가 굉장히 비싸겠죠. 그래서 고가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동으로 많이 사용되는 용접 방법으로 반대로 용접선이 짧거나 불규칙한 경우에는 수동에 비해서 비능률적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 서브머지드 용접과 같이 자동 용접으로 사용되는 용접은 홈 가공의 정밀성을 많이 요구를 합니다. 정밀하게 가공이 되어 있지 않으면 자동 용접으로 쓰기가 어렵겠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용접부가 눈에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용접으로 확인할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자세는 전 자세 중에 이 아래 보기 자세로 한정된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고요. 재료도 탄소강, 저압금강, 스테인리스강 이러한 것들에 한정된 재료의 용접에 사용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서브머지드 용접에 사용되는 용재입니다. 우선 원재료를 고온 용융 후에 냉각하는 방식인 용융형 용재, 저온 소결한 후에 사용하는 소결형 용재, 소결형 용재는 압축 성형하는 방식이죠. 자, 이러한 것들은 각각의 특징이 있는데요. 우선 용융형 용재를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속도가 빠르게 용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흡습성이 없으므로 습기에 대한 저항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한 재사용성이 좋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용접들, 즉 일반적인 용접에 많이 사용됩니다. 반면에 소결형 용재라고 하는 것은 큰 이별, 즉 고이별을 뜻하는데요. 이별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로부터 용접부에 가해지는 열량을 뜻합니다. 그래서 용접 이별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러한 열량이 큰 용접에 유리하다는 것, 그리고 저수소, 저산소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합금 원소에 첨가가 용이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결형 용재는 일반적인 용재보다 특수합금이나 고강도 용접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용융형 용재와 소결형 용재는 일반적으로는 용융형 용재를 사용하고 그 외에 특수한 경우에는 소결형 용재를 사용한다 라고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재의 구비 조건입니다. 아크를 발생시켜서 안정시켜서 안정된 용접을 할 수 있어야겠죠. 탈산, 탈항 등의 정연 작용도 해야 되고요. 아크의 보호성이 좋아야 하며, 슬래그라고 하는 것은 용접을 하고 나면 발생하는 찌꺼기 부분이죠. 그런 것들의 모재로부터 잘 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박리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슬래그의 박리성이 양호해야 되고요. 잘 떨어져야 되고요. 용융 온도 및 점성 특성을 적당하게 가져서 양호한 비드를 형성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상식적으로 읽으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한번 읽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접장치의 분류입니다. 다전극 방식에 의해서 용접장치를 분류해보면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기출에서는 이렇게 텐덤식과 횡병렬식, 횡직렬식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었고요. 이거에 대한 각각의 특징도 많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두 개의 전극 와이어를 각각 독립된 전원에 연결하는 것이 텐덤식입니다. 같은 종류의 전원에 두 개의 전극을 연결하는 것이 횡병렬식입니다. 횡직렬식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와이어의 전류를 직렬로 연결한 것을 횡직렬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각각의 특징을 구분하셔서 분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전극 방식에 의해 용접장치를 분류하자면 텐덤식, 횡병렬식, 횡직렬식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불활성 가스 아크 용접입니다. 불활성 가스 아크 용접에는 티그 용접과 미그 용접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우선 불활성 가스 아크 용접의 원리를 보시면 불활성 가스인 아르곤이나 헬륨 이런 들처럼 고온에서도 금속과 반응하지 않은 불활성 가스의 분위기 속에서 텅스텐 전극봉 또는 금속 전극 와이어와 모재 사이에 아크를 발생시켜서 용접하는 방식이 불활성 가스 아크 용접이 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티그 용접과 미그 용접으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티그는 별다른 용과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미그 방식은 용극식으로서 소모식입니다. 자, 이것은 용극식이라고 하는 것은 용과제를 용접 전극으로 사용하고 우자는 다른 전극으로 사용하는 것을 용극식이라고 합니다. 용과제를 전극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용과제가 소모가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용극식과 소모식은 같이 연결해서 가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티그 방식은 용과제를 용접 전극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극식으로 볼 수 있고요. 용과제를 용접 전극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용과제가 소모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소모식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이거에 대한 비교한 내용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소모식과 비소모식으로 다른 용접들을 예시로 들자면, 소모식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활성 가스 용접 중에 미그 방식이 있고요. 피복 아크 용접도 용과제가 소모됨으로 소모식 종류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플럭스 코어드도 소모식으로 분류할 수 있죠. 반면에 비소모식으로는 티그 용접 방식이 있겠습니다. 이러한 불활성 가스 아크 용접의 특징에는 우선 아크가 굉장히 안정되어 있고요.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스패터가 적습니다. 열 집중성이 좋아서 고능률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은 피복제나 용제가 불필요합니다. 또한 철금속이나 비철금속까지 모든 금속의 용접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자세 용접이 가능하고요. 청정작용도 있습니다. 단점은, 이러한 장점이 굉장히 많으면 서머지드 아크 용접처럼 이 설비비가 다소 고가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티그 용접 좀 더 세부적으로 보시겠습니다. 티그 용접은 우선 극성을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DCSP, 직류, 전극성입니다. 스트레이트. DCRP, DC 리버스, 직류 역극성이 되겠고요. 세 번째 고주파 전류가 되겠습니다. 중간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선 전극성이라고 하는 것은 양극 플러스에 모재를 연결하고 음극에 토치를 연결하는 방법. 반대로 역극성이라고 하는 것은 음극에 모재, 양극에 토치를 연결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양극에 연결된 부분이 더 많이 열이 전달되기 때문에 이 양극의 플러스에 모재를 연결한 전극성은 모재에 더 많은 열이 전달되기 때문에 용입이 깊고 비대폭이 좁습니다. 그에 반해서 직류 역극성은 양극에 토치가 연결되고 음극에 모재가 연결되므로 토치 부분에 열이 많이 더 전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 영양부가 굉장히 넓게 퍼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용입이 얇고 비대폭이 넓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극성은 이렇게 전극성, 역극성, 고주파, 교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미그 용접입니다. 미그 용접이라고 하는 것은 용과제인 전극 와이어를 와이어 송급 장치에 의해서 연속적으로 보내서 아크를 발생시키는 소모식 또는 용극식 용접 방식입니다. 이렇게 소모식과 용극식은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직류 역극성을 이용합니다. 이 정전압 특성의 직류 용접기를 사용하고요. 여기서 정전압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또는 전압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특성을 뜻하는데요. 이것은 정전압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보통 자동 용접에 많이 사용되게 됩니다. 전류는 아크 길이에 따라 변동이 되게 되고요. 따라서 이 미그 용접은 전자동 또는 반자동 용접기로 용접 속도가 빠릅니다. 정전압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전자동 용접으로 사용이 되겠죠. 아크 자기 제어 특성이 있습니다. 아크 자기 제어 특성이라는 것은 전류의 변화로 아크 길이를 자동 조절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여기서 아크 길이가 줄어들면, 짧아지면 전압이 낮아지고요. 전류가 높아져서 녹는 속도가 빨라지게끔 변화를 시켜줍니다. 반대로 아크 길이가 길어지면 전압을 높여줘서 전류가 낮아지게끔 해주고요. 이것은 녹는 속도를 늦추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처럼
이 미그 용접은 전자동 용접에 적합하도록 이렇게 정전압 특성과 자기 제어 특성을 가지고 전압이 바뀌면 일정하게 유지를 하면서, 그리고 아크 길이가 변화하면 이 아크 길이를 자동으로 변화시켜 줌으로써 이렇게 자동 조절하는 특성을 가지고 용접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극성은 역극성을 이용한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